현재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손실로 물들어 있다고 해서 이 시장의 생명이 끝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루함과 공포에 떨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월스트리트의 뒷골목에서는 은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밀 유지 계약서, 즉 NDA에 서명이 오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시장에서 발생한 급락세는 단순한 하락장이나 시즌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계산에 이루어진 마지막 물량 털기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리플사가 감춰둔 340억 개에 달하는 물량이 과연 어디로 향할 것인지 추적해 보려 합니다. 또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현재의 리플 가격이 터무니없는 저평가 상태라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분석하겠습니다. 그 소름 돋는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은 단순한 투자의 영역을 넘어 자산 시장에서의 생존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눈에 비친 시장은 차갑게 식어버린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불과 2달 만에 1조 3천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이 증발해버렸습니다. 리플 또한 고점 대비 큰 폭으로 주저앉으며 투자자들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시장을 떠나고 있지만 차트 너머의 진짜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금융 및 보건 분야의 전문가인 카밀라 스티븐슨 박사의 최근 분석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시각을 제공합니다. 그녀는 투자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차트의 캔들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고 있는지 말이죠.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기관 투자자, 즉 세력이라 불리는 이들의 관점은 개인과 정반대이기 때문이죠. 개인은 이 코인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기관의 고민은 차원이 다른데요. 그들의 유일한 고민은 수십억, 아니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자금을 시스템 붕괴 없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스티븐슨 박사는 리플을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을 연결하는 다리, 즉 브릿지 자산으로 정의했습니다. 엔지니어가 교량을 건설할 때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건설 비용이 아닙니다. 바로 하중을 견디는 지지력이라는 것이죠. 수백 대의 무거운 트럭이 동시에 지나가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이 필수적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력들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는데요. 리플의 총 발행량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전 세계의 은행들이 수조 원의 자금을 동시에 이체해야 한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한 개당 1달러짜리 토큰을 수백만 개 전송하는 것과 한 개당 1000달러짜리 토큰을 수백 개 전송하는 것 중 어느 쪽이 효율적일까요? 전산망의 부하와 속도 측면에서 답은 명확합니다. 리플랩스의 전 CTO인 데이비드 슈워츠는 지난 2017년 이러한 내막을 은연중에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리플은 결코 헐값이 될 수 없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물리적인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리플의 가격이 낮으면 대규모 자금을 실어 나를 수가 없습니다. 즉 리플이 글로벌 결제망의 핵심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가격이 지금보다 필연적으로 높아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지금의 가격은 바닥을 기고 있을까요? 스티븐슨 박사는 이것이 바로 기관들의 매집 신호라고 지적합니다. 기관들은 시끄러운 일반 거래소에서 매수하지 않는데요. 그들은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와 같은 장외 거래를 통해 소리 없이 물량을 쓸어 담습니다. 차트가 요동치고 개인들이 공포에 질려 물량을 던질 때 그들은 가장 싼 값에 미래의 금융 인프라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하락은 실패가 아닙니다. 개인들을 털어내고 몸집을 가볍게 만들기 위한 세력들의 잔인하지만 완벽한 시나리오일 뿐인데요. 벨 그레이브는 리플의 에스크로 계좌에 잠겨있는 344억 개의 물량에 대해 단언했습니다. 가치로 환산하면 640억 달러에 달하는 이 천문학적인 물량은 공개 시장에 팔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물량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는 이 물량이 IMF, BIS 그리고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을 위해 이미 배정된 유동성 자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뜬소문이 아닙니다. 리플의 소송 과정에서 공개되었던 법원 문서를 기억하십니까? 리플사가 전 세계 금융기관들과 체결한 비밀 유지 협약, 즉 NDA의 숫자는 무려 1700건이 넘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숨기기 위해 1700개나 되는 계약서가 필요했을까요? 벨 그레이브는 이 NDA들이 단순한 파트너십 논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글로벌 금융 세력들이 기존의 달러 패권 시스템인 스위프트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새로운 망을 깔기 위한 치밀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중이 눈치채지 못하게 철저한 비밀 속에서 테스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이 사석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은 더욱 구체적인데요. 그들은 리플의 에스크로 물량을 단순한 재고가 아니라 미래 금융 시스템을 움직일 연료 탱크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국가 간 송금을 할 때 즉각적인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이 바로 리플의 에스크로 물량이라는 것이죠. 최근 리플이 미국 통화감독청으로부터 조건부 신탁 은행 인가 승인을 받은 시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벨 그레이브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분석했는데요. 계획 단계에서 실사용 단계로 넘어가는 신호탄이라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베일에 쌓여 있었던 비밀주의가 서서히 걷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관들의 태도 또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세력들의 움직임이 얼마나 은밀하고 신중한지를 방증하는 것입니다. 만약 약 344억 개의 물량이 시장에 풀리는 것이 아니라 국제금융기구들의 금고로 직행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풀릴 유통 물량은 씨가 마를 것입니다. 즉 리플의 공급 충격이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세력들은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개인들이 지쳐서 에스크로 물량을 비난하며 떠나갈 때 그들은 조용히 비웃으며 그 물량을 자신들의 금고로 옮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편안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자금은 약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5억 원이 넘습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이 지금 $10,000, 약 1,300만 원어치의 리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돈으로 200만 달러를 만들려면 리플의 가격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할까요? 무려 380달러입니다. 현재 가격에서 2만%가 폭등해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여기서 세력들의 의도가 읽힙니다. 세력들은 개인들에게 380달러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낮은 가격에 지금 물량을 던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수는 리플의 수량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리플의 가격에 맞추려 하지 말고 보유 수량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최소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이상의 물량을 가지고 있으면 미래에 안정적으로 은퇴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희일비하고 있을 때 월가에서는 이미 거대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리플 현물 ETF라 불리는 작전입니다.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현물 ETF가 승인됐는데 왜 가격은 오르지 못하는지 말이죠. 하지만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이건 침체가 아니라 폭발 직전의 숨고르기입니다. 지난 18일 단 하루 만에 ETF로 3천만 달러가 유입됐고 누적 유입액은 이미 약 12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크로노스 리서치의 CIO 빈센트 류는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관들이 선제적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ETF 승인 후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던 패턴을 기억하십니까? 세력들은 지금 리플에서도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격을 올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유동성 사냥입니다. 가격을 $5를 넘어서 $9 이상으로 쏘아 올리기 전에 바닥에 깔린 마지막 매도 물량까지 싹쓸이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차트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1 수준으로 엄청나게 급락을 시켰다가 저가 매수세로 다시 말아 올리는 이 지겨운 패턴은 개인들을 털어내고 물량을 흡수하려는 기계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기술적 분석가로 유명한 이그렉 크립토는 현재 리플이 역사적인 변곡점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2018년부터 무려 6년 넘게 이어진 거대한 삼각 수렴 패턴이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헤스티아 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라인을 뚫는 순간 우리가 알던 리플의 가격대는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목표가를 명확히 발표했는데요. 현재 가격 대비 약 1300% 이상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그렉 크립토는 경고했습니다. 향후 열흘이 리플의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구간이 될 것입니다. 세력들은 이 ETF라는 합법적인 창구를 통해 거래소의 유통 물량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공급은 줄어드는데 기관 수요는 폭발합니다. 이 수급 불균형이 초래할 결과는 단 하나, 리플의 가격 폭발입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하락하고 지루한 횡보를 보이는 것은 실패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폭등을 위한 도움닫기이자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금융기관의 비밀 유지 계약, 중앙은행들을 위해 따로 빼놓은 약 340억 개의 에스크로 물량, 그리고 6년이라는 지루한 시간 동안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낸 거대한 삼각 수렴 패턴까지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점화입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을 가상자산 슈퍼사이클의 정점으로 지목합니다. 왜 2026년일까요? 현물 ETF로 유입된 자금이 실질적인 매수 압력으로 작용하는 데 걸리는 시차, 그리고 리플의 소송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고 미국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리플을 송금망에 태우는 시점이 바로 이때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세력들이 개인들의 항복을 받아내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세력들은 ETF를 통해 하루 3천만 달러씩 거래소에 남아있는 유동성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래소를 켜보면 리플은 이미 $2를 넘어 $3, $4를 넘어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12억 달러가 넘는 ETF 자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비밀 유지 계약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도,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도,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도 대중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세력들은 매집을 했습니다. 대중들이 환호하면서 들어왔을 때 세력들은 유유히 그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떠났습니다. 지금 리플은 그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기관들과 세력들은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며 매도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럼 정답은 이미 나왔다는 거죠. 기관들과 고래들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전역에 있는 소매점에서도 리플을 실전 자산으로 채택하면서 리플 기반으로 금융 시스템 또한 재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리플에만 올인하면 되냐라는 건데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 기관이나 고래들은요 절대로 한 종목에만 자금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리플이 선두주자라면 리플 뒤를 따르는 관련 후속 코인들이 반드시 몇 가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온도 파이낸스의 온도 코인이 있습니다. 온도 코인은요 리플 레저, 리플 원장 기반의 RWA 국채 상품을 최근에 출시했는데요. 그런데 RWA 시장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핵심 종목이자 대장주가 바로 온도 코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온도 코인 같은 경우는요 리플과 블랙록, RWA라는 이러한 연관성으로 인해서 상장 대비 1년 만에 무려 4,200%나 올랐고요. 이 당시에 여러분들이 10만 원만 투자했어도 지금이면 4,200만 원이 되었다는 거고요. 따라서 이렇게 대장주 리플 포함해서 온도 코인처럼 리플 관련 후속 코인들을 찾아서 분산 투자하시면은 소액만으로도 큰 돈을 버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리플 관련 후속 폭등 종목을 찾아서 우리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단 6개월 10만 원만으로 5억을 만들었던 트레이더가 공개하는 월가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은 연수익 30억을 찍는 현직 미국 퀀트 트레이더들과 뉴욕 헤지펀드 이사진들만 내부용으로 사용하는 절대 기밀 매뉴얼입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아도 자산 운용사들의 보고서에도 심지어 글로벌 금융업계 세미나에도 단 한 줄도 나오지 않는 정보인데요. 이 영상에 투자할 단 몇 분 그 안에 잡지 못하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년 동안 비트코인의 연평균 수익률은 S&P 500을 40배가량 앞질른 지 오래입니다. 숫자만 보아도 전통 자산과는 완전히 다른 판이 펼쳐지고 있죠. 당장 올해 1월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스팟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자마자 40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몰렸고 지난 2024년 한 해 스테이블 코인 결제액이 27조 달러를 넘기면서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연간 처리 액수를 합친 규모를 추월했는데요. 이로써 암호화폐의 고질적인 의문 부호였던 코인은 실사용이 없다라는 오래된 편견 또한 사라지면서 이제 코인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역대급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2017년만 하더라도 이미 단돈 50만 원으로 4개월 만에 1억 원으로 불린 사례가 있었고요. 2022년에는 57만 원만으로 10억을 만든 투자자가 있었으며 작년 2024년에는 소액만으로 15억을 만들어 대박을 낸 공무원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더욱이나 2025년에는 미국의 대통령마저 코인으로 1조 원 가까이 수익을 내면서 현재에도 코인 투자만이 서민과 재벌의 경계를 허무는 유일한 해답이 되었다는 건데요. 단돈 만원, 5만 원만 제대로 된 코인에 투자해도 하루 만에 단칸방에서 한강뷰 아파트로 이사갈 수 있다는 말이 이제는 농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코인 투자로 수억 대의 부자가 된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직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같은 이제는 몸집이 너무나도 커져버린 메이저 종목에만 몰리는 군중 심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2021년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갱신했을 때 국내 업비트 거래소 기준 그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코인은 1위 디센트럴랜드가 4000% 상승을 했고요. 2위로는 보라 코인이 2385% 상승, 3위의 칠리즈 코인이 2078% 상승을 기록하며 2021년 가장 높은 폭등을 보였던 종목으로 뽑혔습니다. 한마디로 상승장에서의 수익률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이 아니라 바로 위에 세 가지 중소형 종목들이 더 높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저런 아무도 모르는 폭등 종목은 도대체 어떻게 찾느냐란 말인데 현재의 코인 투자는 3천만 개가 넘는 코인 종목 중 하나를 무작정 집어드는 게 아니라 오로지 기관 자금 전용 게이트를 통과한 코인만 담아둬야 한다는 겁니다. 즉 미국의 대형 기관들이 매집하는 주도 섹터와 그 테마를 따라가야 한다는 말인데요. 2021년까지의 암호화폐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판이었다면 2025년의 시장은 기관 자금이 곧 가격인 구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기관 참여가 본격화된 현물 비트코인 ETF는 출시 16개월 만에 400억 달러가 넘는 순유입을 기록했고요. 운용 자산만
또한 1경 6천조를 굴리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은 자사의 비트코인 ETF IBIT를 출시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쓸어담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현재 기준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에 이어 2위를 기록했고 2026년에는 보유량 1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쥐고 흔드는 것은 더 이상 개인 투자자들의 작은 투자금이 아니라 이처럼 대형 기관 블랙록의 자금 운용 방향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블랙록의 결정 없이는 단 하루라도 가격이 오를 수 없다는 뜻이고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남았죠. 이제 코인 시장 대형 기관이 주도한다는 건 알았는데 블랙록 같은 거대 기관이 투자하는 다른 코인과 다른 테마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대형 기관들은 절대로 한 종목, 한 테마에만 자금을 투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이자 2025년 올 한 해 기관들이 가장 치밀하고 거대하게 준비 중인 테마, 바로 실물 자산 토크나 토크니제이션, 다른 말로는 RWA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물 자산 토크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부동산, 장기 국채, 주식 등 비싸고 덩치가 큰 건물이나 가격이 비싼 채권, 주식 같은 무형 자산의 투자 상품을 조각조각 나눠서 코인으로 사고 팔 수 있게 만드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1억짜리 건물을 통째로 살 수 없다면 이 건물 지분을 아주 얇게 나눠서 만원, 심지어는 1,000원 단위의 코인으로 쪼갠 뒤 그 코인을 거래시장에 올려놓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해당 건물 지분에 대해서 24시간 내내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자동으로 거래도 해주기 때문에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익이나 이자 또한 내가 산 코인만큼 나눠서 자동으로 내 지갑에 꽂아준다는 겁니다. 게다가 복잡한 중개나 서류 결제를 맡는 과정도 필요 없기 때문에 수수료와 인건비도 제로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미국 대형 기관이 RWA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미국의 금리 방향을 결정하는 국채를 팔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미국의 최대 문제는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의 수요가 계속해서 최저치를 찍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채 수요가 줄어들면 국채의 가격이 내려가고요. 국채의 가격이 내려가면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서 경제 전반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죠. 따라서 금리 인하를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 또한 국채의 판매 부진을 해결할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SEC 또한 토크나 채권 주식 전면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RWA 규제 장벽을 허물 것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RWA에 막대한 자금을 퍼붓고 있는 곳이 바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입니다. 달러, 국채, 부동산 등을 코인으로 살 수 있는 비들 펀드를 출시하자마자 한 달 만에 자산 가치 2조를 달성하며 200% 상승을 기록했는데 이 비들 펀드에 포함된 코인으로는 이더리움을 시작으로 무려 11억 이상 매수를 하였고요. 이 덕분에 이더리움의 가격도 수직 상승을 기록했었습니다. 뒤이어서 비들 펀드에 포함된 폴리곤이 한 달 만에 102% 급등, 아발란체가 한 달 만에 85%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달성했었고요. 앱토스는 무려 보름 만에 440%의 급등을 기록했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최근에 온도 코인 또한 블랙록의 비들 펀드에 추가되면서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받자마자 1년 만에 초기 상장 대비 42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블랙록이 리플 ETF를 출시하려고 한다는 뉴스가 나오는 이유 또한 블랙록의 비호를 받고 있는 온도 코인이 리플 레저 토크나 펀드에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리플 ETF도 결국 블랙록의 RWA 비들 펀드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정답이 보이시죠?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현직 미국 퀀트 트레이더들과 뉴욕 헤지펀드 이사진들이 몰래 담고 있는 블랙록 비들 펀드에 추가될 코인 종목들을 미리 선점하셔야 합니다. 이 연관성만 잘 추적하면 앞으로 어떤 종목이 오르는지 찾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종목은 6개월에 걸쳐 분석한 끝에 찾아낸 비밀스러운 종목인데요. 온도 코인과 리플보다도 더 큰 폭등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블랙록의 토크나 프로젝트 비들 펀드의 가장 큰 비중으로 편입될 코인이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온도 파이낸스가 주최한 RWA 행사에 참석하며 함께 개발에 투자를 시작한 코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게다가 블랙록의 RWA 펀드 기획 문서를 살펴보면 이 종목이 내부 문서에서조차 암호 이름 프로젝트 X로만 불리는 계획에 포함된 숨은 종목이라는 겁니다. 실물자산 토크나 RWA의 1순위라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현재까지도 이미 블랙록 포함해서 12개의 헤지펀드와 4개의 글로벌 은행이 콜드월릿 담보 계약을 맺어 대규모 기관 자금 또한 대기 중입니다. 현재 이 코인의 가격 0.22달러, 우리 돈 약 300원에 불과합니다. 뉴욕 분석가들이 최소 6개월 목표가 3만원, 초강세 단계에 돌입하면 무려 10만원까지 뛴다고 하는데 30만원 넣으면 6개월 뒤에 2억 4천만원, 상승장이 돌입하면 거의 10억원에 가까운 숫자가 찍히는 셈이죠. 제가 종목의 이름을 가려놓긴 했지만 이건 제가 일부러 정보를 감추는 게 아닙니다.
합니다. 최근 제가 유튜브에서 공개한 정보를 몰래 유료로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영상 내에서는 제가 직접적인 종목 공개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료 판매 업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오직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께만 선정해서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조회수 옆에 작게 표시된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100% 무료 정보 혜택 받기 링크가 보이실 텐데요. 해당 링크를 눌러주신 후 간단한 설문지에 응답해 주시고 아래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남겨주신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정보를 공유해 드리는 중이고요. 혹시 컴퓨터로 시청 중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도 파란색으로 100% 무료 정보 혜택 받기라는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하신 뒤 마찬가지로 응답란을 완성해 주시면 응답해 주신 구독자분들께만 적어주신 연락처로 빠르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한 번에 큰돈 투자하지 마시고요. 한 끼 식사, 커피 한 잔 정도의 금액 단돈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만 투자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일단 블랙록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 사전 판매 물량이 300만 개 정도로 한정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담아두시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절대 금전 요구 없이 무료로 정보를 공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저 채널을 키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면 충분합니다. 혹시라도 저를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차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랙록이 지휘봉을 들고 트럼프가 규제의 빗장을 풀고 미 정부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옮기는 급류를 터뜨리는 지금 이 세 가지 조건이 정확하게 겹치는 좌표는 바로 토크나 프로젝트 RWA 하나뿐입니다. 30만 원으로 9억 원을 노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여러분들이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오늘처럼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